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희입니다. 이틀 연속 조정을 받고 있는 시장입니다. 어제장도 마감으로 가면서 낙폭을 줄여내기는 했지만 장중의 변동성은 역시나 컸습니다. 장중 상하단 변동이 100포인트가 넘었는데요. 이 개인의 매수와 기관의 매도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시장입니다. 개인은 전일에 4조 원이 넘는 매수에 이어서 어제도 2조 원 넘게 사들였는데 지금 투자자 예탁금이 72조 원을 넘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넘치는 유동성으로 시장 받쳐내주고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좀 현명한 투자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시장 시그널 함께 포착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네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 이주연 전문위원, 하채기 전문위원,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까지 이렇게 총 네 분 함께할 텐데요.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 가능하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또 변동을 보이다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시장 흐름부터 먼저 짚어주실까요? 예, 최근에 시장이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미국 시장도 3대 지수는 좀 강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밀려서 출발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급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시장이고요.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은 여전히 좀 매도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수급적으로 봐도 기관 쪽 같은 경우는 매도가 어제도 1조 7천억 대의 좀 매도가 있었고요. 외국인 쪽 같은 6,300억 가까이 좀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외국인 쪽은 이렇게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외국인들 보유 비중이라든가 금액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땐 지수가 급등을 했던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평가 금액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 있을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익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기관 쪽 같은 경우는 펀드 환매 자금이라든가 아니면은 포트폴리오에 대한 비중 조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여전히 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증시 주변 자금에 대한 추이를 보게 되면 이게 그저께 11일 기준이죠. 11일 기준인데 고객 예탁금이 72조를 넘어섰습니다. 70조를 넘어섰어요. 어제 그제 하루만 4조 7천억 대의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72조 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2019년도 때에 20조 대였습니다. 가장 많았던 그런 부분들이 약 한 29조 대였다가 30조 대를 못 넘어섰었는데요. 이 1년 만에 이제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유동성 장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 그렇게 좀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있어서의 변동성이 여전히 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업종 지수를 보게 되면 지난 월요일이죠. 월요일과 어제 이 거래일 동안에 있어서의 고점과 저점 자리대를 보게 되면 고점 자리대가 3,260포인트대고요. 저점 자리대가 3,100 이하권역입니다.
약간 3,050포인트도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변동폭이 좀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럼 결국 지수가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있어서의 변동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좀 보더라도 여전히 뭐 실적이 좋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성장을 계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그런 상황입니다만, 월요일 날 96,800원의 고점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의 대량 거래가 좀 동반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그러면 결국 이 거래량을 소화를 해줘야지만 넘어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매물 소화 과정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이게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거래소 시장은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격이 이렇게 크게 벌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좀 보더라도 중소형주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그나마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고, 중소형주 쪽에 있어서의 관심을 가져보는 전략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옵션 만기주죠. 이번 주 자체가 내일 이제 옵션 만기인데요. 한 템포 쉬어가는 전략을 좀 여전히 유지를 해 나갔으면 좋겠고, 또 한 번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무조건 좋다 카더라 뭐 이런 부분들로 그냥 한 번에 좀 매수를 해 나가는 그런 전략보다는 분할 매수에 좀 포인트를 잡아가는 그런 전략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부분들을 좀 참여를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주식시장에서 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 투자 전략도 자세하게 세워주시죠. 예, 전날 미국 시장이 그냥 뭐 강보합 정도로 좀 마무리가 됐었어요. 근데 러셀 2000 지수가 좀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죠. 러셀 2000 지수는 중소형주 2000개를 모아놓은 지수죠. 거기에 따라서 뭐 러셀 2000 지수가 급등이 좀 나왔다는 부분들은 국내 쪽에서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중소형주 쪽에 있어서의 관심을 좀 가져도 좋지 않을까,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 있어서의 안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쪽에 있어서 관심을 좀 가져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매물 소화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상에서 놓고 봤을 때에 대부분은 다 이 고점 징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뭐 금리를 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다행인 부분들은 달러 인덱스가 바닥을 치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왔다 다시 되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지만, 기술적 흐름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과열권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장 초반에 항상 변동성이 좀 나왔던 그런 사항들이에요. 여전히 장 초반의 변동성은 좀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형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단기 이평선을 좀 기준으로 종목 대응을 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삼성전자 5일선 지지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5일선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뭐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이평선 기준으로 끼지가 않는다라면 그래도 보유를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이들 섹터들이 주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시장에 있어서 흐름들은 양호한 그런 상황들이고, 이들 종목군들이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카카오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업종별로 좀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뭐 포스코 같은 경우는 21선 자립대까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뭐 금호석이도 마찬가지로 21선에 대해 이탈했다가 이제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이들 기업들이 21선 자릿대를 이탈을 해주는지 여부, 그리고 저점 이탈을 해준다라면 조정기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라는 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조선해양 조선 쪽 섹터들 같은 경우도 뭐 수주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었어요. 여전히 뭐 21선에 있어서의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저점 자리가 깨지는지 깨지지 않는지 그 부분들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는 순환매가 좀 돌아간다라는 얘기예요. 순환매가 좀 돌아간다는 얘기는 시장에 있어서는 죽지 않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을 좀 기회를 삼는 게 좋지 않나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평가로 되어 있는 중소형주들이 여전히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뭐 IT 섹터뿐만 아니라 건설 쪽이라든가 산업재 쪽 섹터에 있어서의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도 여전히 뭐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도 여전히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닝 시즌에 좀 돌입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적주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종목군들이 호재에는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악재는 좀 둔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시장이 조정기를 좀 받게 된다라면 아마 호재보다는 좀 악재에 예민하게 반응을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된다라면 좀 더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상해 종합 같은 경우는 어제 국내 증시는 좀 밀려 내려왔었어요.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장중에 3% 가까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밀려 내려왔다가 반발 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 상승으로 좀 반전이 됐어요. 그러면서 한국 시장도 낙폭을 좀 축소를 해주면서 마무리가 좀 되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상해 종합 지수가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관련주들도 좀 많이 못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중국 관련주들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되면 호텔 신라를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많이 못 올랐죠.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급락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반등이 한 차례 좀 나와주고 난 이후에 이중바닥형의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점진적으로 상승 추세 때는 그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는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이 박스권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최근 전날 같은 경우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그럼 이런 종목군들을 조정 시에 좀 보셔도 좋지 않나 그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한국풀마 같은 경우도 숨고르기가 좀 나오고 난 이후에 고점에 있어서 수화를 좀 지속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좀 조정을 받은 그런 모습들이죠. 이러한 종목군들도 한번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한국풀마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가를 하죠. 거기에 따른 뭐 이슈적인 부분들도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이런 종목군도 좀 봐도 좋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강원랜드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이 전고점, 최근 들어서 12월 고점 자리대를 넘어섰죠.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넘어갔습니다.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보는 전략, 뭐 24,500원 이하권역으로 좀 눌리는 그런 변동성이 좀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좀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파라다이스 또한 마찬가지로 한 차례 깊게 좀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회복기에 좀 접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만약에 15,600원, 한 16,000원 정도 좀 돌파를 해준다라면 정고점 자리대 돌파 시점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런 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를 좀 보게 되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좀 개최가 됐죠. CES에 대한 부분들 얘기들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조용합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를 제가 좀 이렇게 자주 말씀을 좀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어려워요. 제 개인적으로 너무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신약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놓고 보게 된다라면 그래도 많이 밀려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뭐 삼성바이오를 좀 빼놓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박스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메인 트랙에서 있죠.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박스권역에서 좀 흐름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80만 원을 좀 기준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80만 원이라면 약 3% 안짝이거든요. 마이너스권역에 좀 봐서 반등 시도가 좀 나와주는지 그런 부분들을 놓고 난 다음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도 좋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판매약품 같은 경우도 참가를 하죠. 21선에 대한 눌림목 구간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선의 이탈, 이 부분들 짧게 손절을 좀 잡고 본다라면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넥신 같은 기업도 있죠. 제넥신이 코로나 임상 이 부분들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었어요. 그러나 이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10만 원대 초반자리대는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또 하나는 풀젤에 좀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메리트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관점으로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이런 종목군들은 한 번쯤은 좀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고 기본적 분석으로 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어떠한 이슈와 재료 이 부분들을 놓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0만 원대 초반 이 자리대는 좀 무난한 자리대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좀 보시면 좋죠. 그다음에 ABL 바이오가 있습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한 차례 좀 크게 밀려 내려왔다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전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작년에 쪽과의 기술 이전 협약이 좀 있었고 올해도 아마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있을 겁니다. 아마도 기술 이전 협약은 좀 올해 중으로는 어떠한 성과물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최근에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렸다가 어제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는데 이러한 종목군들은 좀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조정 시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흐름들 그런 부분들보다는 좀 긴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밀려 내려온 종목군들 중에서 이슈가 있는 혹은 임상 쪽에 있어서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 개선주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신세계입니다. 신세계가 내수 쪽 섹터인데 많이 못 올랐죠. 지수가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내수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도 나름대로 좀 관심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도 박스권 돌파 시도가 좀 나오기 때문에 한 번쯤은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롯데칠성이에요. 마찬가지로 내수 쪽 섹터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박스 돌파를 했습니다. 박스 돌파를 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 시장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월 13일 수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지난주 가파르게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던 시장이 이틀째 연속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장도 양시장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런데 장중 저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큰 폭으로 회복을 해내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월요일장도 어제장도 장중의 변동성이 엄청났습니다. 월요일장 170포인트, 어제도 상하단 변동이 100포인트 넘게 나타났는데 자, 이렇게 변동성 크게 나타나면서 대응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역대급 매수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날에 4조 원가량의 매수에 이어서 어제도 2조 원 넘게 시장 사들였는데 지금 고객 예탁금이 72조 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유동성이 넘치다 보니까 시장이 쉽게 빠지지는 않을 거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을 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가보시죠.
네,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혼조 양상입니다. 지금 SK하이닉스, LG화학 두 종목만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파란불 켜내고 있고요. 0.6% 빠지면서 지금 9만 원 선에 턱걸이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0.4%가량 오른 12만 9,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현대차 0.19% 하락입니다. 26만 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증권가에서는 계속해서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하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양상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만 오늘은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0.8% 상승으로 30만 6,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자, 지금 30만 원 선에는 일단 안착을 해줬는데 조금 더 힘을 내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도 0.5% 상승하면서 46만 원 선으로 출발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8%가량의 하락으로 81만 1,000원으로 출발했고요. 셀트리온 어제는 올랐는데 오늘은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1%가량 빠지면서 38만 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 SDI 최근에 흐름이 좋죠. 어제도 좀 시총 상위주들 가운데 유일하게 셀트리온과 삼성 SDI가 빨간불 켜냈는데 오늘은 조정 받으면서 출발합니다. 74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지수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합니다. 모두 0.5%가량 상승인데요. 코스피 3,143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97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역시 혼조 양상입니다. 오늘은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힘을 못 쓰는 모습입니다. 헬스케어와 제약 나란히 파란불 켜내고 있고요. 그룹주들 전부 다 세 종목 모두 파란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HLB가 1% 상승하면서 9만 5천 원으로 출발했고요. 시젠 1.2% 오르면서 18만 2,900원으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양상입니다. SK머티리얼즈만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 연말장 힘을 내주다가 지금 새해 들어서는 영 힘을 못 쓰고 있는데요. 하락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0.2% 조정받으면서 31만 9천 원으로 출발합니다. 에코프로비엠 1%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14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99% 증가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오늘 그 탄력 받아가면서 18만 9,500원 선으로 출발했고요. CJENM 최근에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어제장도 5%대 올랐는데 오늘도 그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0.9% 상승하면서 17만 500원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양시장 다시 빨간불 켜낸 가운데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 빨간불 켜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는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고 코스닥도 0.4% 소폭의 오름세인데요. 오늘 개장 상황과 또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어제 아침 상황에서는 이제 살짝 흐드러지는 흐름들이 나와가지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겁을 좀 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빠졌었어도 그렇게 크게 종목들이 빠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 있는 삼성전기도 시장이 정말 빠질 거였다면 삼성전기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아마 어제 오늘에서 벌써 한 20%는 빠졌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질 생각이 있었으면 벌써 14만 원을 깼다라는 얘기인데 안 깨죠. 안 빠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마이크론을 보더라도 시스템 반도체 쪽이죠. 시장이 빠질 생각이 있었으면 벌써 얘도 한 40%는 빠졌을 겁니다. 근데 40%는커녕 안 빠진다는 얘기.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의 그 물량들을 털고 가겠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개인 수급에 이제 4조 4천억, 1조 7천억, 2조 어제는 2조 3천억 정도 들어왔는데 그 안에는 개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금액을 가지고 있는 개인과 순수한 개인 투자자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 투자자들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그래서 이거를 세력겜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개인 투자자들과 함께 지금 순수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있는데 제가 어제에서 이제 시장이 흔들릴 때에서 겁을 먹었던 사람들이 바로 순수한 개인 투자자분들. 요분들 같은 경우들이 이제 물량들을 어제 조금 던지거나 아니면 불안해서 공격적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불안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내일이 이제 옵션 만기입니다. 그래서 내일 옵션 만기 이제 흐름 속에서
변동성이 그렇게 심하게 뭐 출렁거리면서 밑으로 급락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뭐 어쨌든 만기가 내일이니까 내일 지나면 다시 정상적으로 갈 종목들은 알아서 가고, 그리고 안 갈 애들은 어차피 안 갑니다. 그래서 차별화 장세가 계속 지속이 될 텐데, 그럼 갈 종목들이 뭐냐? 누님 말씀드리는 IT 오픈주들 이쪽 계속 갈 거고요. 철강주, 건설주를 비롯해갖고 이쪽에도 계속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섹터를 잘 잡으셔야 되는데, 아침에서 뉴스가 이제 OLED에 대한 얘기가 또 좋게 또 나옵니다. 지금 CS 2021이 개막이 되고 있고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이슈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서 나왔던 뭐 네이버 메인 기사도 여러분들 이제 핸드폰 보면은 OLED의 수출량이 지금 역대 사상 최대치로 많이 늘 거란 얘기랑, 그 다음에 제2의 반도체가 될 거란 얘기를 하는데, 작년과 재작년 혹은 4년 전서부터 해서 OLED 패널들은 계속 안 좋은 얘기들만 나왔습니다. 안 좋은 얘기들만 나왔었는데 지금은 제2의 반도체까지 얘기도 거론이 되고 있다라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OLED 패널 관련주들, OLED 장비주들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OLED 관련주 쪽으로는 LG 디스플도 있을 거고, AP 스텝, HB 테크놀로지부터 해가지고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대략 한 40개 정도의 OLED 장비주들이 있는데 그쪽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해외 시장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죽지를 않았습니다. 어제 중국 시장도 다시 고점을 뚫어졌고, 니케이 시장도 강세,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강세, 미국 시장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데, 여러분들 혼자서 먼저 미리 시장 빠질 거 생각하고 도망가는 것은 제가 볼 때에서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에 수긍하면서 좋은 종목들 잘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종목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GS 홈쇼핑 질문 주셨네요. 자, GS 홈쇼핑. 자, GS 홈쇼핑. 차트를 보면요. 그렇게 박스 행보, 거래량들은 그냥 그냥 별거 없는. 자, 일단 GS 홈쇼핑은 일단 합병 이슈가 있죠. GS 리테일과 GS 리테일과 GS 홈쇼핑이 합병을 하는데, GS 리테일이 흡수를 하죠. 그래서 이제 주주총회가 5월 28일 날이 있을 거랍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 5월 28일 주주총회가 있고, 합병은 7월 1일 정도에서 실시를 하고, 합병이 되게 되면은 GS 리테일로 그냥 이름으로 될 것 같은데, 7월 16일 날에 재개가 된다고 합니다.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호재냐 악재냐, 물론 이제 흡수를 당하는 GS 홈쇼핑한테는 호재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반응이 없죠. 멀어서 그래요. 아직 이게 한 4월 3월 4월 돼야지 반응이 올 것 같고, 지금은 그냥 이슈는 나쁘지 않은 이슈들로 따지게 되면 이제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업종 내에서 계속폭이 가장 컸고, 거기다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홈쇼핑 업체들한테 유리한 영업 환경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뭐 이 정도의 이제 호재거리 이슈들인데 결론적으로는 잘 움직이지는 않아요. 근데 차트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공략을 하겠다라 그러면 공략 가능하고요. 뭐 손절 가격은 한 13만 원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 가격은 한 15만 원 정도는 뭐 기본적으로 보시면서, 거래가 안실이기 때문에 언제 움직일지 모르지만, 뭐 한 달 뒤에 움직일지 2달 뒤에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가기는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양호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이녹스 첨단 소재를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이녹스 첨단 소재 지금 올라가고 있죠? 양호합니다. 양호하고, 뭐 IT 섹터들 흐름들 다 양호하니까, 그래서 뭐 애플 아이패드 신규 모델 OLED 패널이 뭐 채용이 된다는 기사도 작년에 얘기가 계속 나왔고, 지금도 IT주들이 좋기 때문에 요거 언제든지 뭐 조정받으면 뭐 종목들 잘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실적도 나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거 잘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조정시 매수가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한국항공입니다. 자, 한국항공이 아니고 한국항공이 맞을 텐데, 공항인가요? 한국공항, 한국공항이죠. 자, 한국공항 요 종목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그 계속 얘기들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데, 일단 아시아나 인수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이런 식으로 이슈가 있는 종목들, 항공주들 얘기하는 겁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슈가 끝나고 나서, 저는 끝나고 나서 한 1년 뒤가 제일 깔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한국공항은 한진그룹 계열입니다. 그래서 항공기 운수 보조를 주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고요. 그 다음에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해서 김포, 김해, 제주 등 국내 공항에서 대한항공, 진에어, 외국항공사에다가 항공기 지상조업이라든지 항공기 급유조업이라든지 항공화물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부대 사업을 하고는 있기는 한데 주된 것은 이름으로 보면 알겠지만 이제 항공에 대한 그런 그 공항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 최대 주주는 대한항공이 거의 6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항공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게 이제 이슈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실적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12일 날에서 3분기 적자 전환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실적은 지금 적자 전환되어 있고요. 실적은 별로 좋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가 되든 안 되든 뭔가 결과가 나오고 나서 1년 뒤에서 깔끔하게 움직이지,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공략은 가능한데 그렇게 크게 여기에다가 관심을 두지 않고 차라리 다른 쪽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관망 내지는 안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요거는 저점 라인은 36,000원이니까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42,000원, 44,000원까지는 보셔도 무리는 없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또 수익률에 도전하는 날이네요. 오늘 어떤 종목 도전해 볼까요? 네, 오늘은 현대건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건설. 자, 건설주의 대장이죠. 자, 현대건설이 지금 최근에 2, 3일 동안 강하게 지금 계속 올라갔는데, 이거 조정받으면 공략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조정받을 때를 공략을 할 때에서는 강한 애들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장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약한 종목들보다는 강한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때 공략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말고 조정받을 때 공략하시는 게 좋은데, 일단은 쫓아가더라도 46,500원 이상에서 쫓아가지 마시고요. 차트를 보면 이게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데도 물리면, 이상한 데도 물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데도 물리면 조정받아도 다시 올라가면서 6만 원까지는 갈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더라도 이렇게 머리를 들고 있는 강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물리시는 게 낫고, 차라리 물릴 거면 그래야 이제 수익 나고 살아나요. 그래서 조정 시 만약에 매수를 싸게 할 수 있다면 한 4만 원 정도, 그래서 46,500원에서 4만 원 사이에서 최대한 싸게 저점 매수를 하시고 줍니다. 그렇죠? 건설주가 시가총액 1조짜리도 아니고 5조짜리니까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간다는 느낌으로 건설주의 대장 현대건설을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35,000원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6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오늘의 도전 종목 현대건설이었습니다. 지금 조정 시에 매수하는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가격 전략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양시장 빨간불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45%, 코스닥은 0.3%가량 플러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장 초반에 개인들의 매수로 들어오다가 지금 거래소 시장에서는 매수 규모가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 쪽으로는 계속해서 매수 들어가고 있고요. 외국인은 오늘도 양시장 그리고 선물 시장까지 모두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이주연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일단 양시장 다시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시장 오늘, 일단 출발은, 미증시 역량에 따라서, 괜찮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외 증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나스닥이라든지, 다우존스라든지, 국내 증시가 이제 좀 많이, 출렁였던 부분이 있지, 글로벌 증시는 크게 이렇게 움직였던 부분이 없습니다. 상승 추세를 그대로 이렇게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내일 뭐 FOMC 관련해서 이제 뭐 이야기들도 조금 있고 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추가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내 증시가 이제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이제 좀 큰 폭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위로 아래로 이렇게 어제 오늘 그저께 어제 이렇게 큰 폭으로 좀 변동성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일 이제 5일 이평선을 이탈시켰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꼬리를 길게 달고 어저께 마감을 해줬는데, 아침부터 이제 시가 상승 출발해주고 5일 이평선을 지켜준다라는 부분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좀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고점으로는 뭐 3,160포인트, 65포인트까지는 저항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시장이 좀 올라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은 아직도 여전히 상승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들별로 순환매 돌아가면서 계속 움직일 것 같고요. 오늘은 지금 전체적으로 수소 섹터들 좀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섹터들, 콘텐츠 관련주들 전부 다 괜찮은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쁜 섹터들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쪽 섹터는 진짜 보면 안 되겠다 하는 거는 뭐 그렇게 이렇게 눈에 띄게 보이는 종목들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에 여러분들 수익 잘 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그 문의하신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인데요. 포스코엠텍을 문의를 주셨어요. 포스코엠텍.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는, 뭐, 기간의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는데, 매수 시그널이, 궁금하다. 이렇게 물어봐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기간 수급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자, 보시는 것처럼, 기간 수급이 이 종목은 뭐 금융투자에서 조금 들어오고 있고 사모펀드에서 조금 들어오고 있는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이 좀 집중적으로 최근 한 10거래일 정도 매수를 이어왔지만, 크게 그렇게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어떤 그 매수 포인트를 삼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기술적으로 지금 뭐 바닥권역에 놓여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뭐 공략을 할 만한 그런 차트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뭐 시세가 강하게 반등이 올라왔다가 지금 기간 조정 강하게 박스권 그리면서 이렇게 이어왔는데, 추세 전환을 하는 뭐 그런 시점으로 보고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섹터들 다 좋고 강한데 딱히 이렇게 뭐 안 좋은 거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주가가 이제 안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 이런 섹터들이 조금 안 좋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철강이나 제강 해서 지금 종목들 보면 그쪽 섹터들도 다들 주가가 좀 괜찮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뭐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 대금도 보게 되면 뭐 굉장히 그렇게 뭐 큰 편은 아니죠. 지금 현재 단기적인 뭐 흐름을 봐서도 약간 수렴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방향을 단기적으로 5,000원 위로 올라설 때 부터 시세 좀 강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반망 의견을 드리겠고, 이 종목은 한 5,000원 정도를 돌파하는 시점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이 종목보다 지금 강한 종목들 많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위주로 좀 공략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포스코엠텍, 포스코의 자회사라는 그런 안정성을 빼고는요, 뭐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딱히 이 매수를 할 만한 그런 구매의 매력이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번 정도 공략을 해볼 만한 위치에는 있어요. 나쁘지 않은 차트긴 한데 이거보다 지금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딱히 실적적인 부분이 급격하게 좋아질 거라든지 실적이 앞으로 개선될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딱히 보이지 않는 그런 종목을 굳이 살 이유는 없다.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쪽 섹터 내에서 딱히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종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스코엠텍은 관망 의견 드리겠고요. 차라리 다른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겠다. 고려제강 같은 거 그런 걸 한번 차라리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인 한화시스템입니다. 자, 한화시스템은 방산주로 잘 알려져 있죠. 지금 새로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코로나 이후부터 해서 꾸준하게 우상향 흐름을 이제 쭉 타오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일단 주가 전망은 신고가 흐름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지금은 높아 보입니다. 이유는 우상향 트렌드를 만들고 있고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추세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적적인 부분도 올해부터 좀 상당히 작년부터였죠. 2020년부터 상당히 좋아졌고 그리고 2019년도도 2배 정도 증가했고 2020년도도 2019년도에 을 뛰어넘을 것으로 지금 4분기 실적 나오는 거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해도 더 큰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성장성적인 부분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성장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매출적인 작년에 좀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그 부분이 좀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찌됐든 지금 주가적인 부분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던가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적정 주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가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과열권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거의 목표치에 도달을 한 거다라고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가격 저항을 생각해 본다면 한 19,000원에서 한 2만 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의 조정이 나올 시 저점 공략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 종목이 이제 거래량이 지금 보면 크게 터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12월 28일처럼 거래량이 이제 좀 나오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다시 한번 터지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시세가 크게 분출되는 시점이 다음번 시세 분출 시점이 매도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몸통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래량이 터지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데요. 다날입니다. 다날은 상당히 이제 좀 괜찮은 회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 매년 지금 한 3년 정도 주식 배당을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월봉을 한번 보시면 지금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거의 10년 가까이 박스권에 이렇게 월봉 박스권에 이제 놓여있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렇게 박스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보면 이렇게 이제 살짝 하락 트렌드를 이렇게 그리고 있었던 종목인데요. 실적적인 부분이 이제 조금 이런저런 사업들을 많이 건드렸습니다. 건드리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모바일 결제 시장을
영위하고 있다가 이제 카페, 그 무인 카페 커피숍도 이제 좀 하고 뭐 이런저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신사업 쪽으로 이렇게 좀 시도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이제 성장이 좀 나와준다고 하면 렌탈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영업이익적인 부분이나 이런 데서 이제 성장성이 더 커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하고 있는 영위하고 있는 사업인 그 뭐 커머스 사업이죠. 저기 그 온라인 결제 시장, 간편 결제 시장 해서 보면 삼성페이 관련주로도 엮여 있고 지금 LG페이 관련해서도 작년에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요번에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은 그 쿠팡 관련해서 어저께 이제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급등을 했는데 뭐 간편 결제, 온라인 그 결제 관련해서 쿠팡과 연관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움직였는데 뭐 그런 부분들을 일단 떠나서 보더라도 이 간편 결제 시장은 앞으로도 좀 꾸준하게 성장이 지속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뭐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코로나19 이후에는 조금 더 가속되는 흐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실적 부분도 뭐 꾸준하게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가 뭐 이렇게 지금 현재 가격 대비해서 뭐 어떤 가치를 따져본다면 뭐 과다하게 뭐 저평가되어 있다거나 이제 뭐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제 조정 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을 한번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고점들끼리 연결되는 이 추세 저항, 이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된다 하면 좀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어저께 이제 나왔던 그 쿠팡 관련된 이슈로 만약에 주가가 좀 강하게 상승을 해준다고 하면요, 정부 부근 6,000원대 이 저항을 월봉상에서 보시게 되면 거의 한 10년간의 저항이었기 때문에 돌파해주고 추가적인 매수세가 붙어준다고 하면 굉장히 강한 시세가 붙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괜찮은 기업이고 좋은 기업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확실하게 좀 잡고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주연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하채기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 종목 시그널 바로 전해주시죠. 네, 뭐 시장이 뭐 잘 좋으니까 바로 뛰어서 매매 시그널 종목을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나노 신소재가 좀 되겠는데요.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미래의 성장으로서의 상당히 가치가 있는 사업들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2차 전지용 CNT 도전제를 생산하고 있죠. 양극, 중극, 전자 흐름을 촉진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2차 전지, 전기차로 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광막, 태양 전지에 들어가는 또 나노 소재를 좀 생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또 부합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앞으로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관련들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고 또 정부 측이라든가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회사의 그 본질이죠. 내부적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재무 구조를 봤을 때 얘기죠. 꾸준하게 오르거나 그래서 꾸준하게 계속 역성장하는 건 아니고 약간씩 올랐다가 좀 다시 제자리로 왔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폭이 있어요. 매출액이 조금 약간씩 폭을 좀 두면서 좀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하지만은 이제 구치를 좀 봤을 때 보시면은 지금 8% 거의 10%대 이상 올라가지 않는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빚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유보율 같은 경우도 한 1,600%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성장성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언젠가는 또 새로운 또 투자를 좀 진행을 하면서 사업을 또 다시 한번 더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ROE 같은 경우도 한 6.35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도 잘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배당도 꾸준하게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은 실적이 나와주기 때문에 배당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단지 이제 조금 더 아쉬운 게 이제 매출액하고 시가총을 비교했을 때 매출액 대비해서 시가총이 좀 높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데 여기에서 매출액이 조금만 더 올라와 준다 하면은 좀 시장에서의 또 한번 큰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조금 아쉽다고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주가의 좀 흐름을 좀 봤을 때 자 여기에서 한번 상승한 후에 한번 이 조정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 딱 지지를 좀 받고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는 상태가 계속해서 좀 유지가 좀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어때요? 상승을 좀 펼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자 월봉에서 좀 봤을 때도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추세선을 좀 깨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좀 되고 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추세선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짝을 이루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가 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 구간에서는 매수 타임을 한 번 정도는 잡아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자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단기 추세선이 좀 만들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 37,800원 정도 또는 38,000원 이 사이를 좀 손절 라인으로 좀 잡으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선을 한번 찍어드릴게요. 자, 이 라인에서 차트에서 손절 라인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52,200원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도달하기 전에 뭐 시장이 뭐 주식은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또 흔들리게 되면은 또 주가의 또 흐름도 같이 동방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흔들리면은 같이 수익을 좀 챙겨주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오리엔탈 전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좀 들쑥날쑥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자, 보시면은 재무적으로 봤을 때, 자, 보시면은 2015년도부터 해서 2018년도까지 해서 4년 연속 단기 수익이 계속해서 적자가 좀 이루어졌던 그런 부분인데, 2019년도에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올해 또 이제 조선업황이 좀 회복이 되면서 작년이었네요. 조선업황이 회복이 되면서 20년도에서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시장에서 좀 부각이 좀 됐던 그런 부분이고 또 이 회사가 올해 이제 10월부터 해서 내년 사업까지 해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국가 사업을 또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그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인 오토데스크 볼트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구축 사업을 좀 진행을 한다라고 좀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일단은 뭐 주가가 실적이 편안하고 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미리 조금 움직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20년도에 실적이 뭐 설화라는 기사가 좀 나오긴 했지만은 보시면은 미리 선반영이 돼서 좀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이건 바닥에 460원짜리가 3,000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제 많이 올라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신규 매수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그어드린 추세선이 있습니다. 이 추세선 빨간색 이 레드 추세선을 좀 가지고 조금 보유자 영역으로서의 가져가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추세선은 계속해서 타고 간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선입니다. 이 추세선을 계속해서 지지를 받으면서 간다 가면은 보유자분들은 계속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추세선이 붕괴가 된다 가면은 수익을 좀 실현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푸른 기술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급등을 하면서 철도주 관련된 종목들이 급상승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정부가 25년도까지 해서 철도 사업에 한 70조 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과거에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토의 부분에 있어서 보면 바둑판 형식으로 해서 철도를 사업을 깔겠다. 철로를 깔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뭐 안동으로라든가 이런 쪽으로 뭐 포항 쪽으로 해서 뭐 이음새 철도에서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철도 사업은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국가 영토 영역에서 바둑판으로 해서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철도 관련 요소를 꾸준하게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다. 뭐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철도가 아니라 앞으로 또 이런 친환경 쪽으로 맞춰서 철도 사업도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3월 23일에
저점을 좀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고 나서 이렇게 박스권에 조정이 좀 길게 좀 들어오는 그런 부분인데 이 조정이 좀 들어오는 이 구간에서의 보시면은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왔다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어제 상승하고 오늘 좀 음봉이 나왔는데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중단기적으로 가지고 가신다고 하면은 좀 수익이 좀 낼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 19,000원에서 2만 원까지도 충분히 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푸른 기술은 지금 구간에서 오늘이라도 매수 기회가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하채기 전문위원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 오늘도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먼저 종목 시그널 살펴보기 전에 지난 10월 도전 종목이었던 호텔신라 꾸준하게 좀 오르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 리뷰와 함께 나머지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호텔신라부터 해서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계속 할애하시니까 제가 할 시간이 없네요. 시간 약속을 잘 지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우선은 호텔신라 오늘 0.9%가량 좀 밀리는 모습이에요. 꾸준하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충분하게 또 매출 확대 포인트가 올 한 해 잡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큽니다. 다만 좀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급하게 갑자기 밀릴 가능성 특히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그냥 가는 흐름이 굉장히 좀 느리다. 그래서 올해 좀 하반기까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면은 아무래도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정부에서 방침이지만 전 국민이 아무래도 백신을 다 맞을 수 있는 젊은 연령층에 계시는 분들은 올해 9월에 또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치료제로 우선 치료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는 크게는 없겠지만 그래도 매출 확대에 대한 조금 선이 갈리는 시점은 하반기가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좀 대응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큰 조정이 좀 나온다. 가격적으로 너무 깊은 조정은 안 나오지만 한 82,000원 정도 가격이 내려온다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리고 한전산업이라는 회사인데요. 한전에서 사실 작년에 AMI, 지능형 검침 인프라 사업인데 AMI 관련해서 사실 크게 매출 확대, 그러니까 신규 수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약했었어요. 근데 올해부터 해서는 한전에서도 다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한다고 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과 또 맞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또 매출이 좀 크게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전산업을 비롯해서 한국전력 관련주로서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조정이 좀 나온다면은 매수 기회로 삼으셔서 좀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고 큰 추세상의 바닥으로는 이 자리 잡히는데요. 한 4,200원 정도 가격대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한목에스폼이에요. 한목에스폼도 이게 실적 개선은 분명히 좀 나오는 종목이에요. 근데 다만 주가가 좀 방향을 틀고 있는데 이게 올해 실적이 작년이죠. 작년 실적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작년 실적 발표하는 타이밍 맞춰서 2월달 이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올해 실적 기대감으로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목에스폼은 좀 우선은 실적 확인이 좀 필요하니까 급하게 덤비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한번 지켜보신 이후에 대응하시고요. 고점에 계신 분들은 한번 좀 장기적 관점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이 점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오늘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희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시장 변동성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양시장 혼조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이런 변동성 조금 보이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서울경제TV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진행이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